운행무입니다. 요즘 전시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작년 첫 번째 전시가 끝나고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전시 준비에 경황이 없습니다. 그림 추려놓고 액자 준비하고 전시 포스터며 초대장 인쇄도 그렇고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작년 전시는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 첫째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반 스케치를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요즘은 드문 일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에게는 참 일반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의 미술부 아이들은 별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매주 학교를 둘러매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별일이 아니라는 것 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따위는 별일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중간고사 때는 친구들에게 차마 일요일에 어반 스케치를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약속도 없이 경복궁에 혼자 갔다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도 저랑 똑같이 먼저 말을 꺼냈다가는 정신 차리려는 핀잔을 들을 것 같았었나 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로 쳐다보고 서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나온 걸 들킨 셈이라 서로 배신자라고 타박도 했지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입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반 스케치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잘 그리는 그림도 아니고 누군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참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 솔솔 부는 바람에 하얀 도화지를 펼치고 앉아서 느긋하게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몇 시간씩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림과 씨름을 하며 몰두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만큼 그림에 열정적이고 순수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감정이 동력이 돼서 그림을 전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 자주 어반 스케치를 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경복궁에 자주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 안에는 경복궁 말고도 덕수궁이나 창경궁이나 종묘 같은 곳도 많았지만 경복궁만큼 대단한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복궁은 궁궐들 중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많고 구석구석 그림에 담기에 짜임새 있는 구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딱 갈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도 이 향원정은 처음 본 순간부터 어린 눈으로 봐도 참 비범해 보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서 정자를 세운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연못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살펴봐도 비율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 형상에 매료돼서 여러 각도에서 꽤 여러 번 이 향원정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다시 향원정을 그려봅니다. 늦가을 낙엽이 져서 앙상해져가는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뒤로하고 있는 향원정은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모든 구조와 형상들이 실루엣에 가두어져서 더 차분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정교한 기와들,
그리고 화려한 단청의 색들도 이 단아한 형태가 모두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역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그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가을나무의 이파리들을 선명하게 표현하면 공간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색도 화려하게, 대비도 되도록 강렬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향원정이라는 확고한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열심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집중합니다. 그 공간의 빛과 색이 주제가 가진 원래의 것보다 더 우선이 되도록 표현합니다. 빛을 등지고 있는 모든 사물은 자기의 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광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건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통합하는 한 가지 색조에서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깔아두었던 붉은 계열의 밑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밑색이 덧칠과 섞이면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통제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나뭇가지들과 이파리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잔가지들이 뒤쪽의 풍경, 하늘과 위화감이 없이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선으로 긋기만 해서는 공간 속의 선을 안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이 강약의 변화를 가지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 복잡한 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틈들이 많아서 그 면적을 메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조밀한 처리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과 작은 면적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이 그림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